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자동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 가비지 컬렉터, 줄여서 G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C가 무엇을 회수하고 무엇을 회수하지 않는지, 루트에서 도달 가능해야 산다는 규칙, 그리고 할당을 줄이면 GC도 덜 돈다는 핵심 원칙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평소엔 16ms 안쪽으로 한 프레임이 끝나다가 갑자기 40에서 80ms까지 튀어오르는 스파이크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원인이 GC입니다. C샵은 C나 C++처럼 딜리트나 프리를 직접 쓰지 않아요. U로 만든 객체는 더 이상 누구도 쓰지 않게 되는 순간 GC가 알아서 메모리를 회수합니다. 편리하지만 언제 얼마나 오래 GC가 도느냐는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개념을 잡기 위해 머릿속에 메모리 세 구역을 그려봅시다. GC가 관여하는 영역은 그중 하나뿐이에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세 구역입니다. 왼쪽 파란색이 스택이에요. 값 타입과 지역 변수가 여기 저장됩니다. int hp나 벡터3 같은 것들이죠. 메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GC 대상이 아닙니다. 가운데 주황색에 관리되는 힙, 매니지드 힙이에요. 클래스, 스트링, 배열처럼 U로 만든 참조 타입 인스턴스가 여기 저장됩니다. 에너미, 리스트 오브 인트, 스트링 같은 것들이죠. 여기가 바로 GC가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오른쪽 빨간색이 비관리 리소스예요. 파일 핸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네이티브 버퍼 같은 OS 자원이 여기 속합니다. GC는 메모리만 볼 뿐 파일을 닫아야 한다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iDisposable로 개발자가 직접 해제해야 해요. 여기서 new 연산자를 짚고 가겠습니다. new는 힙 할당 연산자입니다. 참조 타입의 인스턴스를 관리되는 힙 위에 새로 만들고 생성된 순간부터 GC의 관리 대상이 돼요. 변수에는 그 힙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가 담깁니다. 예를 들어 enemy 2 equal new enemy를 실행하면 힙에 에너미 크기만큼 공간이 생기고 2는 그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GC가 일할 대상을 만드는 유일한 연산자는 사실상 U입니다. 이게 IL 레벨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이 코드를 기준으로 IL을 뽑아볼게요. 첫 번째 줄에 에너미 클래스가 있고 11번째 줄 근처의 메인에서 에너미 2 equal U 에너미로 힙 할당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뒤로 2.hp와 2.name을 세팅하는 평범한 코드예요. 그리고 이게 그 IL입니다. 핵심은 7번째 줄에 new object instance void enemy 점시터 한 줄이에요. 이 명령이 실행되는 순간 힙에 새 enemy 인스턴스가 생깁니다. 8번째 줄의 diff는 같은 참조를 복사해서 필드 2번 쓰려는 거고요. 10번째, 12번째 줄에 stfld로 hp와 name을 각각 힙 안의 인스턴스에 저장합니다. 반대로 값 타입만 쓰는 코드에는 new object가 나오지 않고 따라서 GC가 할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new 한 번이 GC 숙제 하나라는 원칙입니다. 이제 GC가 어떻게 살릴 객체와 죽일 객체를 구분하는지 봅시다. GC는 이 객체가 아직 쓰이는가를 어떻게 알까요? 객체마다 참조 카운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 탐색, 트레이싱 방식을 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루트와 도달 가능성을 시각화한 겁니다. 왼쪽 파란 박스 안의 변수들이 루트예요. 루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스태틱 필드로 프로그램이 켜진 동안 계속 있는 전역 참조. 둘째, 현재 실행 중인 메서드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셋째, CPU 레지스터가 들고 있는 참조예요. GC는 루트에서 시작해 화살표를 따라가며 만나는 객체를 전부 살아있음으로 표시합니다. 가운데의 초록색 플레이어, 인벤토리, 아이템 타임즈 3는 루트에서 도달 가능하니까 살아있고요. 아래쪽 빨간색 점선 박스들, 올드 에너미, 템프 리스트, 캐시드는 어떤 루트로도 도달할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 참조하고 있어도 루트에서 끊겨 있으면 쓰레기 판정입니다. 이게 참조 카운팅이 아닌 트레이싱 GC의 장점이에요. 살아있는 객체를 찾아낸 다음 실제로 메모리를 비우는 과정은 3단계입니다. 마크, 스위프, 컴팩트. 이 그림이 3단계를 시각화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크, 표시예요. 모든 스레드를 잠깐 멈추는 스톱 더 월드를 하고 루트에서 참조를 따라가며 살아있는 객체에 별 표시, 생존 표시를 붙입니다. 2단계 비용은 살아있는 객체 수에 비례해요. 두 번째는 스위프, 쓸어내기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객체들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간을 비웁니다. 이 순간 힙에는 드문드문 구멍이 생겨요. 세 번째는 컴팩트, 압축이에요. 살아남은 객체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구멍이 사라지면서 힙이 연속된 공간이 되고 다음 할당은 단순히 포인터를 앞으로 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빨라져요. 객체가 이동하면 GC는 이를 가리키던 참조들도 새 주소로 자동 수정합니다. 기억할 점은 마크 스위프 비용이 살아있는 객체 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죽은 객체 수에는 거의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예 객체를 만들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원칙이 유니티 최적화의 뼈대예요. 세대별 GC, 즉 젠 0젠, 1젠 이 개념과 LOH, 큰 객체 전용 힙, 그리고 백그라운드와 서버 GC 모드 같은 내부 세부 사항은 심화 커리큘럼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자주 죽는 객체는 제로 세대에서 금방 치워지고 오래 살아남은 객체만 1, 2세대로 승급된다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실전 적용입니다. 할당을 줄이면 GC가 덜 돈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4에서 1. 문자열 접합 플러스 이퀄 대 스트링 빌더 비교예요. 유니티에서 HUD 라벨, 디버그 로그, 채팅 메시지처럼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코드는 매우 흔한데요. C샵의 스트링은 이뮤터블, 불변이에요. 한번 만들어진 뒤에는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퀄은 겉보기와 달리 매번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만들어요. 이게 할당 폭탄이 되는 B4 예시입니다. 배드콘캣 클래스의 빌드 메서드가 A, B, C, D 네 문자를 받아서 S에 플러스 이퀄로 차례차례 붙이는 구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줄을 보시면 S 플러스 이퀄 B, S 플러스 이퀄 C, S 플러스 이퀄 C로 3번 접합합니다. 문제는 이 플러스 이퀄 하나하나가 매번 새 스트링 객체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 IA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주의 깊게 볼 부분은 8번째, 10번째, 12번째 줄이에요. 콜 명령으로 시스템.스트링 콘캣이 3번 호출됩니다. 각 호출은 그때그때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할당해요. 중간 결과 AB, ABC는 다음 호출 결과로 즉시 밀려나 쓰레기가 됩니다. 변수 4개를 합쳤을 뿐인데 쓸모없는 객체 2개가 먼저 생겼다가 버려진 거죠. 여기서 스트링 빌더를 짚고 가겠습니다. 스트링 빌더는 뮤터블, 가변 문자열 버퍼입니다. 내부의 채 배열 버퍼를 들고 있으며 어펜드 호출 때마다 버퍼에 글자를 덧붙이기만 해요. 새 스트링 객체는 마지막 toString 호출 시점에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newString builder.append a.append b. toString을 호출하면 중간에 a나 ab 같은 쓰레기 문자열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애프터 버전을 스트링 빌더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굿 빌더 클래스의 빌드 메서드가 스트링 빌더를 하나 만들고 어펜드를 4번 호출한 뒤 마지막에 toString으로 문자열을 반환하는 구조예요. 의도가 같아도 할당 횟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 IA를 보면 차이가 명확해요. 6번째 줄의 new object instance void string builder.c는 스트링 빌더를 한 번 만드는 거고요. 15번째 줄의 콜버트 인스턴스 스트링 builder.toString이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최종 스트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6번째 줄의 렛으로 반환이 끝나요. new object는 스트링 빌더 1개, toString 1번, 총 힙 할당이 2번이에요. B4의 3번보다 적지만 진짜 차이는 접합 횟수가 늘어날수록 드러납니다. 100개를 이어붙이면 플러스 이퀄은 99개의 중간 쓰레기 문자열을 만드는 반면 스트링 빌더는 여전히 2개예요. 판단 기준은 문자열을 3에서 4번 이상 이어붙이거나 반복문 안에서 이어붙이면 스트링 빌더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A 플러스 B 같은 단발 접합은 플러스 그대로가 더 읽기 쉬워요. 4SI 유니티 업데이트 핫패스에서의 재사용 버퍼 패턴입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는 초당 60번 호출돼요. 이 안에서 한 번이라도 new를 쓰면 1초 안에 쓰레기 60개가 힙에 쌓입니다. 이게 매 프레임, 새 컬렉션을 만드는 B4 예시입니다. 배드 업데이트 클래스의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서 7번째 줄에 list of int hit equal new list of int를 매 프레임 만들고 9번째 줄에서 애들을 호출해요. 이 한 줄의 new가 1초에 60번, 1분에 3600번 힙 할당을 일으킵니다. 그 IL입니다. 6번째 줄의 new 오브젝트가 매 프레임 힙 할당을 수행해요. 이 업데이트 하나만 해도 1분 동안 3600개의 리스트 오브 인트 쓰레기가 생깁니다. 거기에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할당하는 인트 배열 버퍼까지 더하면 실제 쓰레기는 더 많아요. 제로 세대가 차는 순간 GC가 돌면서 프레임이 튀는 거죠. 이건 필드에 버퍼를 두고 클리어로 재사용하는 애프터 예시예요. 굿 업데이트 클래스 안에 5번째 줄 read only list of int underbar hits 필드를 객체 생성 시 딱 한 번만 할당해뒀습니다. 그리고 9번째, 11번째 줄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언더바 hits.clear로 내용만 비우고 그 뒤에 애들을 호출해요. 힙 할당이 없습니다. 그 IL을 보면 업데이트 부분에 new 오브젝트가 한 줄도 없어요. 7번째 줄 부근에서 LDFLD로 이미 만들어둔 언더바 히츠를 꺼낼 뿐 new가 없습니다. 필드 언더바 히츠는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단 한 번만 할당되고 그 이후엔 같은 인스턴스를 재사용만 해요. 1분간 3600 프레임이 돌아도 리스트 쓰레기는 0개입니다.
이 패턴이 오브젝트 풀링의 기본형이에요. 총알, 이펙트, 적 NPC처럼 반복 생성과 소멸되는 객체는 풀에서 꺼냈다가 돌려놨다가로 쓰고, 실제 인스턴시에이트와 디스트로이는 최대한 미뤄둡니다. 4에서 3. 유니티 환경의 GC 특성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데스크톱 단넷은 제너레이셔널, 컴팩팅, 백그라운드 GC를 씁니다. 유니티는 과거부터 봄 GC를 써왔고 비세대형의 비이동형이라 한 번 돌면 전역 스파이크가 생겨요. 최근에는 인크리멘털 GC, SN 계열로 옮겨가 한 번의 GC를 여러 프레임으로 쪼개 부담을 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핫패스에서 뉴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은 똑같고 유니티 쪽이 오히려 더 엄격해요.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5에서 1. I 디스포저블은 GC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가장 흔한 오해죠. 디스포즈를 부르면 메모리가 즉시 해제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디스포즈는 비관리 리소스를 해제하는 거지 메모리를 즉시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이해의 예시예요. 배드클로즈 클래스의 라이트 메서드에서 9번째 줄 근처처럼 스트림라이터 W equal new 스트림라이터로 파일을 열고 w.write로 쓰기만 하고 디스포즈도 안 부르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러면 스트림라이터 객체 자체는 언젠가 GC가 회수합니다. 하지만 그 객체가 들고 있던 OS 파일 핸들은 GC가 몰라서 해제하지 않아요. 파이널라이저가 늦게 도와주긴 하지만 그 사이 파일이 잠겨 있거나 다른 프로세스가 접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징 선언을 써야 합니다. 유징 뒤에 오는 객체는 스코프를 벗어나는 순간 반드시 디스포즈가 호출돼요. 예외가 터져도 마찬가지고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트라이 파이널리로 감쌉니다. 예를 들어 using bar w equal new stream writer log.txt라고 쓰면 메서드가 끝날 때 자동으로 w.dispose가 실행돼요. 이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굿클로즈 클래스의 라이트 메서드에서 7번째 줄처럼 using bar w equal new stream writer를 쓰면 9번째 줄에 w.write 호출이 끝나고 스코프가 닫히는 순간 자동으로 w.dispose가 실행돼서 파일 핸들이 즉시 반환됩니다. 핵심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GC는 관리되는 힙의 메모리, 즉 객체를 담당하고 시점은 비결정적이에요. 언젠가 회수됩니다. 반면 디스포즈와 유징은 비관리 리소스 파일, 커넥션, 네이티브 버퍼를 담당하고 시점은 결정적이에요. 스코프 끝나는 즉시 해제됩니다. GC는 메모리 해제를, 디스포즈는 리소스 해제를 담당한다는 분업을 기억하세요. 둘은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예요. 5에서 2. 의도치 않은 참조로 인한 누수 문제입니다. GC가 있어도 메모리 누수가 0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루트가 참조를 계속 들고 있으면 그 객체는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스태틱 이벤트 구독이에요. 이게 함정의 예시입니다. 세 번째 줄에 스태틱 클래스 이벤트 허브가 있고 그 안에 퍼블릭 스태틱 이벤트 액션 on틱이 선언되어 있어요. 스태틱이므로 루트 역할을 합니다. 9번째 줄 부근의 에너미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이벤트 허브.은 틱 플러스 이퀄 핸들틱으로 이벤트를 구독합니다. 이 순간 스태틱인 이벤트 허브.on틱이 핸들틱 델리게이트를 통해 에너미 인스턴스를 계속 참조하게 되는 거죠. 에너미 인스턴스가 씬에서 제거되어도 루트에서 참조가 끊기지 않으니 지시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쌓입니다. 씬 전환을 반복하면 죽은 에너미들이 계속 힙에 남는 거예요. 해결은 구독 해제입니다. 네 번째 줄처럼 에너미를 I 디스포저블로 만들고 디스포즈에서 이벤트 허브.on 틱 마이너스 이퀄 핸들틱으로 루트에서 참조를 제거해주세요. 유니티에서는 on disable이나 on destroy의 마이너스 이퀄을 반드시 짝지어두는 것이 표준 패턴입니다. 5에서 3. 업데이트에서 생기기 쉬운 숨은 할당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new 말고도 다음 코드는 전부 힙 할당이에요. 핫패스에서 매우 조심해야 해요. 이게 핫패스 금지 패턴입니다. 히든 알로 클래스의 배드 메서드를 보시면 10번째 줄 scores.where_s 같은 링큐는 열거자를 힙에 할당해요. 13번째 줄의 오브젝트 박스드 이퀄 42는 박싱입니다. 인트값 42가 오브젝트 참조 타입 자리에 들어가면서 힙 할당이 생기죠. 그리고 16번째, 17번째, 18번째 줄의 주석처럼 리스트 오브 t의 포이치는 스트럭트 열거자라 괜찮지만 아이뉴머러블 오브 t로 받는 포이치는 열거자가 박싱되어 힙 할당이 생겨요. 인터페이스로 받으면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핫패스에서는 평범한 포나 와일 루프를 써야 합니다. no allo 클래스의 굿 메서드처럼요. 10번째 줄에 point i equal 0, i smaller than scores.count는 할당이 없습니다. 14번째 줄에 int value equal 42능가 타입 길이의 대입이라 박싱이 없어요. 유니티 성능 최적화 문서는 거의 반드시 핫패스에서 링큐 박싱 문자열 접합 금지를 강조하는데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뉴 오브젝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6에서 1, C#7에서 도입된 튜플 리터럴, 밸류 튜플로 힙, 할당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C#6 이하의 튜플 오브 TNT2는 참조 타입이라 뉴 오브젝트가 필요했어요. 이 비포 예시를 보시면 7번째 줄에서 return new tuple of int string 1 앨리스를 호출해서 튜플 인스턴스를 힙에 할당합니다. new가 들어가니까 GC 대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 IL을 보면 네 번째 줄에 new object instance void class tuple of int 32 string.sitter가 찍혀 있어요. 힙 할당 한 번이 명시적으로 발생합니다. C#7부터는 value tuple로 이렇게 씁니다. 다섯 번째 줄에 return 괄호 1앨리스 괄호를 하면 이건 value tuple of int string이 되고 struct이므로 스택에 올라가요. 반환 시 new object가 생기지 않습니다. 핫패스에서 여러 값을 묶어 반환할 때 GC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된 거죠. 6에서 2, C#7.2부터의 span of t와 stack 어록입니다. span of t와 read only span of t는 힙 배열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메모리 영역을 참조해요. 짧은 바이트 배열은 스택 어록으로 스택에 잡아 힙 할당을 완전히 피할 수 있죠. 이건 심화 주제라 여기서는 C샵이 점점 더 무할당 코딩을 돕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라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충분해요. 6에서 3, C#8에서 도입된 유징 선언 축약입니다. C#8 전에는 유징 괄호바 X블록 형태만 있었어요. C#8부터는 유징바 X 한 줄로 끝납니다. 스코프 끝까지 자동 디스포즈예요. 리소스 해제를 빠뜨릴 확률을 언어 차원에서 더 줄였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비교입니다. 첫 번째 줄 비포는 유징 괄호바 W equal new 스트림라이터로 시작해서 블록 안에 작업을 쓰는 방식이었죠. 일곱 번째 줄부터 애프터는 유징바 W equal new 스트림라이터 한 줄로 끝나요. 열 번째 줄에서 W.write로 작업만 하면 메서드 끝에서 자동으로 디스포즈가 호출됩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GC는 관리되는 힙 위에 참조 타입만 봅니다. 스택의 값 타입과 비관리 리소스는 GC 대상이 아니에요. 루트에서 참조 그래프로 도달 가능한 객체만 살아남고 서로만 참조하는 섬 전체도 루트와 끊기면 회수됩니다. GC는 마크, 스위프, 컴팩트로 동작하고 비용은 살아있는 객체 수에 비례해요. new 한 번이 new 오브젝트 한 번이고 GC 숙제 한 개입니다. 할당을 줄이면 GC는 덜 돌아요. 문자열을 여러 번 이어붙이면 스트링 빌더 플러스 이퀄은 매번 새 스트링을 낳습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같은 핫패스에서는 뉴링큐 박식 문자열 접합 금지예요. 버퍼는 필드로 승격하고 클리어로 재사용하세요. 이것이 오브젝트 풀링의 시작입니다. iDisposable과 유징은 비관리 리소스용 결정적 해제 도구예요. GC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스태틱 이벤트나 캐시처럼 루트가 참조를 계속 들고 있으면 GC가 있어도 누수가 나요. 구독과 해제짝을 항상 맞추세요. 세대별 수집, LOH, 서버 백그라운드 GC 같은 내부 세부사항은 심화 커리큘럼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구조와 빌드, CS 프로제이와 빈, 오브제이 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